당뇨병은 생활습관병으로도 불립니다. 최근 20, 30대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로 나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38살 김영택 씨는 지난 5월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찬 공기 마시고 그냥 나와서 이렇게 뛰는 자체가 너무 이제 힐링이 되고 상쾌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제때 챙겨 먹지 않았던 아침 식사도 이젠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요즘 영택 씨의 아침 메뉴는 샐러드입니다. 대충 막 해먹고 그러진 않아요. 기왕 뭐 먹을 때는 좀 시간을 투자해서 좀 잘 차려 먹으려고 하는.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 프라이까지 식사할 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려고 노력하는 영택 씨. 6개월 전 그의 식탁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차려 먹으려고 하면 마땅히 없으니까 거의 뭐 라면 끓여서 밥 말아 먹고, 하루에 한 끼 이상은 항상 라면을 먹었으니까. 올해 초부터 심한 갈증에 목이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시작됐다는 영택 씨. 병원을 찾은 그는 혈당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혈당이 많이 높아져 있다. 그래서 한번 집에 와서 혈당을 재봤죠. 얼마나? 520이 나왔어요. 공복 혈당이 220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식후 혈당이 400이 넘었고, 그래서 당장 입원 치료를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그 생활 패턴 습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믹스커피 8잔 용량을 두 잔을 먹고, 집에 와서도 갈증 나서 탄산음료를 계속 먹었었고, 최근 들어서 제가 이런 생활 습관이 있었으니까 제가 한번 이거를 관리를 한번 해보겠다. 연속 혈당기를 2주간 부착해봤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고혈당 상태인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고혈당 구간이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김치찌개를 먹고 났더니 한 300까지 올라가고, 간단하게 도시락 하나를 시켜 먹었는데, 편의점에서 구입해서 먹었는데 거의 그것 또한 막 300 이상이 넘게 올라가더라고요. 밥 먹고 직후에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가 올라가고, 그때 이후로 조금 이 혈당 관리에 굉장히 조금 지식이 생긴 것 같아요. 영택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생활습관 변화로 떨어진 수치가 잘 유지되는지,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잘 관리를 하셨어요. 처음에 당화혈색소가 10%가 넘는데 약물 치료 없이 그렇게 정상 혈당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아마도 생활습관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0.7이었던 당화혈색소는 6개월 만에 5.5%, 당뇨병 기준치 이하가 됐고, 200이 넘었던 공복혈당도 6개월 만에 129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병이라는 건 나아야 하잖아요. 근데 당뇨병은 낫는 병이 아니고 평생 같이 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겉으로는 혈당이 좋아졌지만 췌장 기능은 아주 혈당이 없었던 건강한 사람보다는 많이 이미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혈당만 유지하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 모든 장기들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인슐린 저항성도 조금씩 더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인슐린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 관리하고 혈당이 다시 뛰기 시작하면 또 약물 치료하고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요즘 사용하시는 분들을 좀 꽤 봐요. 네. 사용하면 실제로 당뇨병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옛날에 이제 꼭 재셔야 되는 분들도 손끝에서 재는 게 굉장히 힘들고. 맞아요. 이렇게 피 뽑고. 네네. 예. 그래서 잘 안 재려고 하고 또 그 잰 거를
사실 병원에서 볼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잘 전달이 안 돼서 진료에 많이 도움이 안 됐었는데 이제 연소혈당 측정기가 나오면서 본인 스스로도 조절하기가 굉장히 편해지신 면도 있고 인슐린 맞는 분들도 병원에서 정확하게 치료나 가이드해드리기에 아주 유용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뭐 당뇨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보통 분들이 좀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겠죠? 네, 꼭 필수는 아니고요. 그분 예. 전당뇨 정도 되신 분들이 좀 이제 당뇨로 진행하는데 좀 더 잘 막을 수 있고 그분들이 훨씬 또 혈당 스파이크도 심하게 생기거든요. 근데 혈당 스파이크가 여러 가지 노화나 이런 데 관련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은 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꼭 필수적인 분들이 쭉 있죠. 각종 학회 가이드라인에서 이분들한테는 연소혈당 측정기를 꼭 다 제대로 공급할 수 있게 의료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 연소혈당 측정기가 꼭 필요한 환자는 어떤 분들일까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쓰셔야 되는 분들인데요. 결국 췌장이 망가져서 본인이 스스로 인슐린이 잘 안 나오시기 때문에 아 인슐린 주사 이렇게 꼭 계속. 맞으셔야 되는 분들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슐린으로 혈당 조절을 한다라는 게 외줄타기 같은 느낌이거든요. 외줄타기. 또 고혈당으로 가면 또 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생기고 그걸 또 혈당이 정상에 가깝게 하려고 그러면 저혈당이 또 생겨요. 저혈당 쇼크가 되게 위험하다면서요. 매우 위험한 수면 중 사망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발견되는데 한번 저혈당 오신 분들이 또 저혈당이 더 잘 와요. 잘 못 느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연소혈당 측정기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연동된 여러 가지 기기들이 오면서 당화혈색소가 이제 7% 도달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는데 뭐 그냥 루틴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게 되는 나라에서는. 그래서 정말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죠. 직장인의 주말은 평일보다 조금 늦게 시작됩니다. 선민 씨의 아침 식사는 아주 간소합니다. 사과 2쪽과 김밥 4알, 견과류가 들어간 요거트가 전부죠. 식사 전 혈당부터 확인합니다. 그녀는 인슐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형 당뇨 환자입니다. 하루에 식사할 때마다 하루에 3번 정도 보통 나요. 지금도 적응이 힘들어요. 사실은 주사 양 조절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몸 상태에 따라서도 똑같이 주사를 놨는데도 어떤 때는 또 떨어질 때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이 모르겠지만 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변수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7년 전 벼락같이 진단을 받은 선민 씨. 직장 생활로 식사와 활동량이 매일 다르다 보니 인슐린 조절 실패로 여러 번 위험한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쓰러지고 응급실 몇 번 이제 가고 하니까 이제 동생이 그때 캐나다에 이제 있어서 캐나다 사람들은 이거 다 착용하는데 이거 하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들었다 주위에서. 그래서 사가지고 몇 개씩 사가지고 붙여줬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받아서 하니까 너무 이제 편하고 좋았죠. 뭐 하여튼 뭐 다 이렇네요. 뭐. 지금은 높아도 200이 넘지 않게, 낮아도 저혈당으로 인한 실신을 겪지 않도록 혈당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단기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혈당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었고 없을 때는 제가 뭐 이런 그래프로 확인을 못해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저혈당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실히 많이 이제 줄일 수 있었던 것 같고 고혈당 상태나 이런 것도 알지 못한 채 계속 오후 내내 있을 때도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실시간 확인하니까. 연속 혈당 측정기로 24시간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선민 씨는 혈당 그래프가 목표 범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내려갔네요. 제가 좀 오늘 좀 적게 먹었나 봐요.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해서 둘레길 쭉 가서 탁 피 뽑아가지고 한 200 뭐 이러면은
이제 눈물이 그냥 혼자서 눈물이 확 이제 쏟아지고 그랬거든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패턴도 좀 알고 하니까 일상이 됐죠. 이제 확인하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쭉 이제 이 범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기분 엄청 좋죠. 연소혈당 측정기의 장점이 어떤 적정 혈당 범위, 우리가 이제 타임 인 레인지라고 하는데 그 타임 인 레인지를 보통 70% 이상 유지를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타임 인 레인지는 혈당이 이제 70에서 180mg per 데시리터 이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동안에 70% 이상의 그런 그 타임 인 레인지를 유지를 하려면 한 17시간 정도가 그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많은 그 시간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게 결국 이제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게 밝혀짐으로써 우리가 타임 인 레인지를 7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같더라도 건강 상태와 활동량, 시기에 따라 변화의 폭이 달라지는데요. 70에서 180 사이로 혈당이 움직일 때 당뇨병 후유증 위험이 낮아집니다. 저혈당에 대해서도 그 혈당이 떨어진 것을 본인이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측정을 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 발생률을 좀 1형 단위병 환자든 2형 단위병 환자든 유의하게 좀 감소시키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혈당 측정기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안전 장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